네. 요번 시간에는 우리 270페이지 보시면 8장, 8장의 간접 투자 금융상품의 연습 문제, 그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수익증권을 투자 비율에 따라서 분류하면 뭘 나눠지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증권에 가입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증권은 곧 펀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탁 운용 회사가 자금을 모으죠. 그래서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갖다가 출자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증서를 만들어서 나눠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권리 증서이고 그것을 우리는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대로 하면 나눠줘야 되지만 이 수익증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사면 주식을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익증권을 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통장을 발행해서 이제 찍힌다. 그 통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수익증권이다 그러면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1번 수익증권을 보게 되면 채권 투자 비율에 따라서 투자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이제 주식형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목돈은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마치 적금을 넣는 것처럼 이제 펀드를 가입했는데,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돈을 아주 집어넣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주식형 같은 경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서 거액을 갖다가 가입하게 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시점에서 내가 적립식 펀드를 가입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을 가입하고 또 여기서도 가입하고 여기서도 가입하고 여기서도 가입하고 또 여기서도 가입하고 여기서도 가입하고 그럼 계속해서 가입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적립식 펀드의 어떤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돈을 갖다가 예치하는 거치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적립식 펀드라고 하면 됩니다. 3번은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전환형 펀드입니다. 전환형 펀드. 전환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엄블레러 펀드라고도 합니다. 엄블레러 펀드. 엄블레러 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이제 모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펀드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펀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F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식형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배당주 펀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마치 우산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우산처럼. 자, 이게 바로 이제 전환형 펀드 혹은 엄블레러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은 국공채 투자해서 원금을 보존하고 나머지는 좀 위험한 상품에 투자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95만 원은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 받으면 나중에 만기되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나머지 5만 원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 투자하느냐? 주식이라든가 혹은 파생 상품 같은 그런 데다 투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에. 그래서 설사 다 날린다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게끔 하는 게 이제 바로 ELS의 어떤 본래 의미인데 요새는 EL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ELS가 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합니다. 주가 연계 증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 5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인데, 그, 줄여가지고 우리가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 예, 리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리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리가 솔직히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도 자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내가 빌딩 하나 사가지고, 빌딩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소규모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리츠라는 펀드가 이제 많은 사람부터 자금을 모아서 뭐 자금이 많이 모이면 뭐 좀 빌딩도 살 수 있고 그럼 뭐 그거 갖다 매입해가지고 그 빌딩을 사서 뭐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료라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럼 매매 차익 얻으면 이익이 생기고 그런 이익을 분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가 바로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뭐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데 뭐 펀드에 투자했다가 뭐 다른 펀드에도 또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그런 어떤 펀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7번 다음은 무슨 펀드를 선정한 것인가? 요거는 이제 엄브레라 펀드입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3번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브레라 펀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8번 보시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률이 장점인 인덱스 펀드. 이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지수 펀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200 지수도 있고, 코스닥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게끔 펀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일반 개별 종목에 비해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펀드는 어쨌든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게끔 이제 펀드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이 지수 펀드를 갖다가 이제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장이 됐다는 것은 마치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 펀드를 상장시킨 것이 바로 이제 ETF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 예. 그래서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ETF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리츠의 뜻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면 뭐 크게 뭐 더 이상 뭐 알지 못해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10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번하고 10번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형 그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이 8장 같은 거는 연습 문제도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것이 좀 더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의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